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제4회 공인모 모의고사 해설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입니다. 자, 확인 설명서 서식인데요. 이거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1번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생겼죠?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중개사고 가장 많이 나죠.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나중에 소위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집 팔아도 은행 융자 받고 임차인 보증금 내주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서식에 재산세와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게 틀렸네요. 재산세는 4가지 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4가지 서식 모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1의 서식하고 2의 서식에만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3. 토지, 4.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는 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를 기재하는 난이 있다. 벽면, 바닥면이 신설됐죠? 있는데 도배 상태 기재하는 난은 1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3번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 1번, 2번, 3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4번 거래종거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는다 해서 4번이 틀렸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그리고 그 51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경우에도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에 보면 원본, 사본 제출하는 거 50개 적어놨으니까 꼭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옮기면 종전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관할구역 안으로 가더라도 원칙 재교부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는데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종전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겠죠?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 기억 지문입니다.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예,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이다.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의 경우. 니은, 교환 계약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된다. X, 금지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32번에 있습니다. 32번.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물론 도시지역 밖에서 기타 지역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미지정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거는 60제곱미터고요. 상업 150, 공업 150, 녹지는 200 이하인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에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X입니다. 신고 대상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2017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기 때문에 토지만 신고 대상이고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토지 모두 다 신고 대상입니다. 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 아니다 했는데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3번에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했는데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경우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2번 28시간 이상 32시간이 하고요. 3번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 신청할 수 있고요. 사전교육 유효기간 1년이죠. 1년. 교육받고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할 경우에도 안 받아도 됩니다. 4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공, 소공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중요하죠. 법률 지식. 중개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연수교육하고 똑같습니다. 5번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사원은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X네요.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관계사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원, 사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쟁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문구점 운영에도 금쟁이 아닙니다. 겸업제한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자, 그 다음에 2번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 아니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소위 MGM 또는 요즘은 R 이런 말 쓰죠. R. 현업에서 빌라 하나 분양 대행하면 R 20개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2천만 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베이트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에는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번이 X가 되겠네요. 포함되지 않는다. X 포함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것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쌍방대리가 금쟁입니다.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다. 맞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쟁이다.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쌍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4번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확인 곤란하므로 확인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X네요.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2회 때 기출문제인데 32회 때는 이게 복수정답이었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은 복수정답 아닙니다. 자, 29번 문제인데요. 갑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갑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갑, 을, 병은 자연인이고 정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이네요. 자, 그러면 실입주 여부 자금조달계획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 등이 매수인인 경우에는 실입주여부와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따라서 기역을 보면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을주택을 실거래 가격 1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가격이 1억이든 뭐 5천만 원이든 상관없고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외의 장소라면 6억 초과하는 경우 5억이니까 신고할 필요 없죠. 6억 이상 6억 이상이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13번 프린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13번에 보면 2번에 보면 비규제지인 경우는 6억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6억 초과라고 잘못 말했는데요. 6억 이상인 경우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5억인 경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5억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다. 6억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된다. 디귿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정소유의 주택을 실거래 가격 5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택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경우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소유의 주택을 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갑은 자연이라고 했죠. 갑은. 그래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만 신고 안 합니다. 옛날에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신고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돼서 이제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연인이 개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 신고해야 됩니다. 규제지역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선매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아니고 먼저 사는 겁니다. 1번 지문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허가 대상입니다. 아니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와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죠.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되겠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1개월입니다.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되고요. 5번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월이 5번 나오고요. 30일이 한 번 나오는데 30일은 딱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만 30일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월입니다. 1월.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수청구, 선매자 지정통지,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모두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X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